다음은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중국의 신생기업이 내놓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 세계에 준 충격. 산업,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이슈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주에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은 중국 기업이 내놓은 AI 서비스였어요.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중국 기업 딥시크가 수출 금지된 반도체를 사용했는지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예. 딥시크가 이 수출 금지된 첨단 반도체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쳐서 밀수에 사용했다,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딥시크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킨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일단 딥시크의 개인정보 활용 방법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고요. 정보 유출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해서 미국 국방부 또 의회, 대만과 이탈리아처럼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하는 국가 또 정부 기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은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예. 지난 27일 하루에만 엔비디아 주가가 17% 떨어져서 시가총액 860조 원 넘게 사라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예. 그 이후 아직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딥시크는 네. 중국 기업이 내놓은 작은 회사에서 나온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즉각 반응이 나온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의 40살 헤지펀드 운영자가 2023년,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온 챗GPT가 공개된 이후에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예. 2년이 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선두주자를 앞지른 기술 개발을 한 이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요. 예. 개발 인력이 200명이 안 되고 대부분 중국 대학에서 교육받은 젊은 프로그래머들이었다는 사실. 또 여기에 회사가 밝힌 개발 비용이 550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딥시크의 주장을 액면대로 믿자면 이 개발 비용은 오픈 AI가 초기 챗 GPT를 구축할 때 쓴 비용 1억 달러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챗 GPT 등장 이후에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성능 좋은 반도체 또 고급 인력을 아주 비싼 값에라도 구해서 대형 언어 모델 LLM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 규모와 속도의 경쟁이 한창이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규모가 일단 수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의 등장은 이처럼 더 많은 투자가 곧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금 경쟁의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딥시크는 중국 기업이라서 첨단 반도체는 못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딥시크가 어떤 반도체를 사용했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제품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춰서 성능을 낮게 조정한 중국 시장 전용 반도체를 썼다는 게 지금까지 딥시크의 발표였거든요. 예. 자, 이 반도체는 지난 2023년 엔비디아가 출시한 그 현재 최고 사용의 반도체는 물론 이직 직전에 만들었던 반도체보다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이것도 2023년 강화된 수출 규제 탓에 지금은 중국 수출이 금지된 제품이고요. 자, 그런데도 미국은 수출 규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방안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왕을 급히 불렀습니다. 예.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 바로 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딥시크가 미국 최신 반도체를 몰래 썼다. 그리고 그것도 가짜다.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각종 의혹들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예. 딥시크의 그 성능과는 별개로 개발 과정 또 비용의 효율성을 회사가 과장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한 반도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고성능 칩 수만 개를 사용했는데 미국 규제를 의식해서 숨겼다, 이런 의혹이 일단 있고요. 예. 또 개발 비용도 반도체를 빌려 쓴 것처럼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챗GPT 데이터 도용 의혹, 이것도 조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하지만요, 딥시크가 사용한 오픈소스 모델, 즉 누구에게나 공개된 프로그램 코드를 활용해서 낮은 비용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할 가능성 보여줬다는 점, 이건 부정할 수가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관영 매체 딥시크 성공이 미국의 기술 통제가 실패했다는 의미라는 평가를 내놓은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일 텐데 끝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을 보면요.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간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반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의 주가는 크게 올랐고요. 엔비디아와 다른 성격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하는 초기 단계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반응을 보면 딥시크의 충격 의미는 인공지능 산업이 보다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묻는 경쟁의 2라운드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속 경제 이성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